소아병원과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4곳 가운데 1곳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와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년 사이 5, 60대 취업자는 늘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줄었습니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한 인권과 평화수호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치매 노인 묶는 노인 요양병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광주시가 집중 점검을 벌였는데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야간에 당직 의사 없는 노인 요양병원들과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한방병원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는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의 A 요양병원과 북구의 B 요양병원은 야간에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지역 A, B, C, D 한방병원에서는 양방 의사 없이 물리치료사를 두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시내 92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21개 병원, 전체 병원의 23%입니다. 광주시청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일부 병원을 자격 정지하거나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한 만큼 광주 MBC가 보도한 치매 환자 인권 침해는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권의 어떤 침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차원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 단속 이후에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난립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난립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주민 10,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광주와 전남. 노인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추모하며 광주시도 시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성명에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고 회고하고 고인의 자유와 평화 정신이 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던 인물이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일본 도쿄대 와다 하루키 교수를 만나 DJ 정신을 들어봤습니다. その事件が日本人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事件でしたので、私はその時からその事件の意味、そして金大中さんの先生の考え方、そういうようなもの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金大中らしい事件の解決のためにの運動に参加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と。そしてそのためにはどんな困難があってもそれにひるまずに、行動していくと。そして自分の国民に対する責任を果たすと。こういう、強い革新、この思想、これが、金大中さんの思想の革新ですね。南北関係もうまくいかないわけです。韓国だけがいくら頑張ってもですね。ですから金大中さんの考え方に従って、そして韓国としてはアメリカ、日本と北朝鮮の関係を変えるようにアメリカ、日本にも働きかけていって、そうして南北関係をまた良くしていくと、こういうふうにしていく、そういう体系的な政策を取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F1 대회 무산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은 논평을 내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교 의원은 논평에서 전라남도가 F1 대회 주최 측에 지불한 비용 2천억 원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다 보니 노동 현장이나 사무실도 점차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취업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회사 사무실, 이 부서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43.4세입니다. 15명의 부서원 중 4명만이 평사원이고 나머지 11명은 간부급 직원입니다. 가장 막내 사원의 나이가 30살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안 돼 조직이 그만큼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친구 같은 느낌으로도 지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차가 되는데도 후배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이 지역 젊은이들의 취업률이 통계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줄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도 심각합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이 지역 20대 취업자 수는 10만 6천 명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6천 명과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31만 9천여 명인데 20대가 24만 8천여 명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호남권에서 31만 9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었는데요. 그중 24만 8천 명이 20대입니다. 쓸만한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는 타 지역으로 떠나고 그 빈자리를 고령자가 메우면서 조직이 노쇠화돼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우편향적인 안보 교육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안보 교육 교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란이 된 안보 교육 자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새 교재를 만들어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해롭다고만 생각됐던 스트레스, 정도만 적당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전남대병원 연구진들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와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살이 넘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4살 오유순 씨. 오 씨에게 가장 힘든 점은 어머니가 기억력 감퇴로 자신은 물론 손녀딸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 씨는 이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다니던 직장도 휴직했습니다. 뭐 정신 이상하니까 금방 일어나서 혼자 저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전남대 신경과 교수팀이 기억력 향상에 급성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 전문 잡지 브레인지에 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실험용지와 그렇지 않은 실험용지의 기억력 크기를 비교해보니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용지의 기억력 크기가 그렇지 않은지보다 50에서 100% 정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신경세포 사이에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칼슘의 유입과 투과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소실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기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스트레스가 항상 기억력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장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이라면 이번 주말이 적기라는데요. 그 밖에 주말과 휴일의 날씨 정보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빨간 김칫소가 하얀 배추 속에 맛깔나게 채워집니다. 연일 이어지던 안개가 거치고 맑게 개인 오늘. 장애우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칫소와 함께 정성도 함께 담겨집니다. 지역사회에 살고 계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지적장애인 가정 드리려고 합니다. 130가정 드립니다. 김치 유산균은 온도가 영상 7도에서 영하 0.5도를 오갈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11월에서 2월까지의 땅속 온도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김장독을 땅속에 묻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의 김장 시기도 예년보다 사흘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 내일 눈 소식은 없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도 낮 최고 기온이 12도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후반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1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KTX는 정상 운행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 KTX는 정상 운행하고 호남선의 경우 9일 기준으로 새마을호는 평소 10회에서 4회로 무궁화호는 28회에서 20회로 운행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추진은 결국 지방노선 매각 등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편의점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2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18살 박모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9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전국 순회 지식재산 포럼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지식재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대학 주도의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지식재산 전 분야에서 광주시의 도약과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여성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의제로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 여성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은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넘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광업으로 남아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염전용 전기요금 산정에서 한전은 산업분류 기준을 따라 산업용 전력으로 공급하고 있어 농업 전력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 천일염 생산 어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